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정책 정도위원장 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그동안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떠났을 때 SNS에 글만 조용히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경찰이 출두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글쎄요. 이 경찰에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장 출동을 했었을 때 초동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할 만큼 당시에 출동한 경찰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뭐 폭행, 정말 그냥 뭐 멱살 잡는 정도여서 그냥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오늘 출두에서도 붕대 감고 나오셨거든요. 본인도 열바늘 정도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또 그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경찰이 봤었을 때 여성의 경우에도 얼굴 부위에 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의자로 지금 이제 소환 수사를 한 거거든요. 당시 현행범 체포를 했던 거고 오늘 피의자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폭력의 정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폭력이 있었느냐. 김광수 의원은 폭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가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범죄로 봤었을 때는 범죄의 동기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까지도 뭐 얼마만큼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일단 원론적으로는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수사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김 의원은 이 50대 여성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친한 지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여성은 또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라고 불렀던 이 의혹들 그래서 더 이야기가 커지고 확산됐었습니다. 저희 채널 A가요 오늘 오전에 경찰 출두하기 직전에 이 김광수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시정에 얽힌 막상 드라마 다 돼버렸는데 내 이야기 들으면 뭐예요?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뭐 내연관계니 뭐 여자관계니 이건 뭐 지역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상황 해놓았는데 무슨 그 어떤 여성하고 자주 만나면 그 여성하고 특별한 불륜관계인가요? 그 여성께서는 사건이 너무 커지고 이제 내가 신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가정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런 것으로 하면은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랬다. 네, 일단 사실 여성이 남편이라고 부른 이유를 저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좀 이해가 되는 이제 해명으로 생각이 되세요? 아니 뭐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김광수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저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생각한 건 경찰 수사에서 밝혀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뭐 내용 관계라고 해서 만약 가정이에요. 내용 관계라고 해서 이게 뭐 죄가 되는 거 아니죠. 간통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별도로 경찰에 입건할 건 아닌데 경찰은 그 부분도 들여다보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폭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여인이 자해했는지 먼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행인지 아닌지를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범행 동기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김광수가 거기를 갔는지라고 해서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마 수사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시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특정 인과에 뭔가 좀 얽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말을 만들 만한 것들을 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들과 막 깊이 얽힌다든가. 그렇죠. 저런 상황이 됐더라도 상식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보좌관이라 대동을 하고 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억울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본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 초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김광수 의원을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를 보고 오늘 아침에 잠깐 참고인 조서를 좀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나중에 이제 경찰 쪽에서 내가 인천공항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서 잘 받았다. 그리고 의원님은 갔다가 오셔서 그러면 간단하게 조서를 받는 거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러고 난 미국 간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왜 도망가요? 내가 여기서 뭐 감추고 뭐 조작하고 사건을 각색하고 싶으면 미국 안 가고 남아서 사태를 수습하지. 자,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임을 밝힌 그런 알게 된 경위가 이렇게 경찰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휴대전화 화면에 전주 완산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이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 전화기에 뜨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지구대 경찰이 지역구 의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자꾸 저 얘기를 하냐면 네. 뭐 두 가지 측면인 건데 하나는 김광수 의원이 처음부터 야 나 의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경찰을 좀 무마시키려고 한다잖아요. 네. 그게 있었는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이런 거죠. 진짜 내가 의원이고 나를 도와준 여성을 도와주러 갔다면 그거 되게 친절하고 착한 의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 왔을 때 야 내가 이런 김광수 의원인데 우리 그 여성 그 선거 운동을 이런 곤란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왜 본인이 이제 의원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역시 뭐 진실은 두 분만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김광수 알겠습니다. 의원과 그 해당 여인. 근데 김광수 의원 말이 맞으려면 사실은 그 현장에서 네. 경찰이 와서 딱 왔을 때 현장에 왔을 때 김광수 의원이 얘기를 사실 했어야죠. 나는 의원이요. 네, 나는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한데 우리 지역구에, 지원인데 굉장히 나를 열심히 도운 그런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이렇게 돼갖고 내가 왔는데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렇게 딱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확하게 그게 맞다면 그렇게 끝날 일인데 거기서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어쨌건 지구대까지 가는 도중에도 뭐 본인이 어떤 사람이 전혀 얘기를 안 했고 네. 나중에 아까처럼 나온 대로 전화를 해서 보니까 그런 멘트가 뜨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현역 의원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알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벽에 2시에 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알겠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자, 오늘 경찰 조사를 다 받고 나오면서 김광수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조사 받으셨는데 오늘 조사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뭐 성실히 잘 임했고요. 생각보다도 예, 서서 좀. 아니 뭐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 예. 혐의에 대해서 오늘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의원직 사퇴 생각하십니까? 너무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은 김광수 주장대로라면 미담이잖아요. 그렇죠. 미담. 예, 우울증에 빠진 선거운동원을 새벽 2시에 가서 구해준. 오빠 나 우울해. 야 이년아 우울한데 왜 칼은 들고 설치냐.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언론사와 했는데 자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계음으로 넣어놨잖아요. 미담인데 왜 자숙을 해? 열심히 활동하셔야지. 논리 알려야지. 미담인데 도당위원장직은 왜 내놓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이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척보면 압니다. 이건 뭔지 사건 그렇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견적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 왜 이래. 이건 견적.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진실 공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 50대 여자분과 말을 맞췄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김광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건의 진실은 초반에 있어요. 폭행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신고했다가 첫 번째고 주민들의 증언은 딱 하나예요. 부분 줄 알았다.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아무리 부정해봐야 사람들한테는 경찰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문제는
누가 그랬잖아요. 미국으로 턱겼네 안 들어온다고. 그럴 일은 없지. 국회의원직이 있는데 들어와서 뭉개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현주 보좌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뭉개고 가고 계속해서 센 발언 하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까지 나가서 오, TV 토론까지 나오더라고. 그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원룸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여져서 그 사람이 계속 회자가 될 테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 남구 회칼 난동 사건 의원처럼 지방에 가면은요 우리 쪽 세력이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저질들 많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새끼들 엄청 많아. 그런 의미에서 김광수 의원 같은 사실 이 사람 지역 토호 세력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오거리파 그 부장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 거기에도 사실은 그날 그 병풍 사건 들러리 병풍 친 날 조폭들이 거기에도 연루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토호예요. 지역 토호인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다 감히 민주 개혁 세력의 이름을 얹어? 이현주, 김광수. 마찬가지 말 한마디 해주세요. 내려. 그렇지. 여기서 내려라 이거야. 아 그거였어? 광고의 카피거든. 역시 바지? 나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 빼. 뭘 빼? 차 빼. 뭐 이런 거죠. 사실 한심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예상. 일단은 그 아파트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인이 누구냐? 이게 혹시나 전세나 월세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이거를 먼저 밝혀야 될 거고요. 네,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신고한 거냐? 아, 그 첫 번째부터. 첫 번째는 김광수 이름으로 안 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라 어떻게든지 김광수가 등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쫀쫀해갖고 이게 이제 믿지를 못해서. 네, 믿지를 못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거나 근저당을 몽땅 잡았거나 한번 털어볼 저기가 있어. 내가 봐서 요거는 분명히 치정도 있지만 재산 관계하고 연관된 게 있어.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아니 서드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세컨드 말고 서드. 아니 그 서드인데 왜 그 아파트를 안 옮겨주냐 내지는 왜 그걸 자기 명으로 안 해주냐 이것 갖고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 사건이 김광수 사건이 경찰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기가.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해야죠. 그래서 한밤중에 한밤중에 침입을 해서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근데 침입을 한 게 아니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야. 아니야, 따고 들어간 거야. 문 열고 들어가 보니 부엌에서 배에 칼을 대고 자해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라 비번이나 열쇠가 그렇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지. 주거 침입도 아니야. 자, 봐요. 아주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야 돼. 더군다나 그 집이 자기 명이면 더더욱 주거 침입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애인 관계면 주거 침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범죄 혐의는 뭐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여성분에게 50대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느냐. 당연히 했지.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데. 근데 여자가 말을 맞추고 소치하거나 아니요 맞은 일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죄가 돼버리는 거야. 이 김광수는. 그게 근데 자해네. 자해. 자기가 자기를 때린 거네. 우울증 때문에 자해하는 걸 뜯어 말리다가 손 빈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게 법 적용하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밝혀져서라도 그 여인이 그 피해에 합당한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얘가 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김광수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게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신문 기자나 언론한테 물어봤대요. 왜 김광수 기사는 안 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걔네들 한 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씨발 언론이냐고. 응? 국회의원이 폭행 사건과 치정 이런 것들이 얽힌 사건인데 한국적 문화가 그런 건 있어요. 정치인들 원래 그러려니. 이번에 그 주진우 기자도 뭐 이명박의 헌혜자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눈재질의 아이. 그거야? 눈재질 야. 눈재진 아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약간 눈 감아주는 풍토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꼭 장관, 총리, 청문회 나와서 그런 도덕성을 논한단 말이야. 나 그래서 열받는 거야. 되게 웃긴 게요. 우리 그 미국의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의 그 루인스키 그 사건 보세요. 그거는 별거 아니야 사실. 그거 아주 그 내밀하게 사적인 영역이거든. 물론 공적인 건물 안에서 그랬다 그러지만
그거 갖고 막 탄핵을 한다 막 난리 뽁대기를 쳤거든요. 이건희 회장은 뭐 6명씩 불러서 500씩 주고 하던 게 그건데.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클린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아니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기자들도 신문사 이거 이번에 그 삼성에다가 그 문자 보낸 거 보니까 그 언론사 애들도 뭐 비슷한 짓거리들을 다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도 그 전주 MBC의 그 임상훈 기자라고 이 양반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거든. 그 사람이 과거 그 오거리파 관련해갖고 연관된 기사도 추적해서 냈고 이번에도 제일 먼저 이 기사를 중앙에 송고해갖고 이걸 공론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덮어졌어. 지역 언론이나 경찰들은 그 사람이 배지 흔들고 대충 이거 덮어줘 했으면 끝났을 일이었다고. 아니 사실 그런 시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갑까지 차고 체포가 된 건데 현장 체포가 되는데 예, 풀어줬잖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풀어줘서 그다음에 그 여자네 집에 다시 가가지고 뭔 짓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묻힐 뻔한 일이었던 거네요.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게 심하죠. 지역에 내려갈수록 거의 국회의원은 거의 자기 지역 국회의원 왕이지 왕. 근데 그게 그런 실체를 모르니까 당선시켜준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 근데 실제로 이게 알려지고 또 만약에 지금 분위기대로라 그러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단 한 명도 당선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또 선거의 또 핵심 전략을 다루었던 또 그 당시 메인 브레인이었잖아요. 그 안철수의.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잘 조사하시고요. 자숙하시고요. 왜 얼마나 읽는지 좀 봐야겠어요.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이신 바로 김광수 의원님 존경합니다. 꼭 그 용감한 시민 표창 받으시기 바래요. 봤을 때 SNS에 글만 조용히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경찰이 출두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글쎄요. 이 경찰에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장 출동을 했었을 때 초동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할 만큼 당시에 출동한 경찰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뭐 폭행, 정말 그냥 뭐 멱살 잡는 정도여서 그냥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오늘 출두에서도 붕대 감고 나오셨거든요. 본인도 열바늘 정도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또 그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경찰이 봤었을 때 여성의 경우에도 얼굴 부위에 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의자로 지금 이제 소환 수사를 한 거거든요. 당시 현행범 체포를 했던 거고 오늘 피의자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폭력의 정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폭력이 있었느냐. 김광수 의원은 폭력이 없을 건 아닌데 경찰은 그 부분도 들여다보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폭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여인이 자해했는지 먼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행인지 아닌지를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범행 동기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든 밝혀지게 돼 경찰에 갔는지라고 해서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마 수사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시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특정 인과에 뭔가 좀 얽히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만들 만한 것들을 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들과 막 깊이 얽힌다든가. 그렇죠. 저런 상황이 됐더라도 상식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보좌관이라 대동을 하고 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본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 해놓았는데 무슨 그 어떤 여성하고 자주 만나면 그 여성하고 특별한 불륜 관계인가요? 그 여성께서는 사건이 너무 커지고 이제 내가 신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가정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런 것으로 하면은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랬다. 네, 일단 자신을 여성이 남편이라고 부른 이유를 저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좀 이해가 되는 이제 해명으로 생각이 되세요? 아니 뭐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김광수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저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생각한 건 경찰 수사에서 밝혀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뭐 내용 관계라고 해서 만약 가정이에요. 내용 관계라고 해서 이게 뭐 죄가 되는 거 아니죠. 간통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별도로 경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가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범죄로 봤었을 때는 범죄의 동기랑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까지도 뭐 얼마만큼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일단 원론적으로는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수사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김 의원은 이 50대 여성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친한 지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여성은 또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라고 불렀던 이 의혹들, 그래서 더 이야기가 커지고 확산됐었습니다. 저희 채널 A가요, 오늘 오전에 경찰 출두하기 직전에 이 김광수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시정에 얽힌 막장 드라마 다 돼버렸는데 내 이야기 들으면 뭐예요?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뭐 내연관계니 뭐 여자관계니 이건 뭐 지역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정책 정도위원장 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그동안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떠나